자, 경우의 수 얘기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약간 좀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요 경우의 수 얘기를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에 똑같이 배우는데 지금 배우는 거랑 그때 배우는 거의 차이점은 뭐 난이도도 난이도긴 한데 어떤 특수한 기호를 사용을 하냐 마냐의 차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학교 2학년에서는 기호를 잘 안 쓰고 그냥 뭔가 좀 살짝은 좀 귀찮은 형태로 좀 배우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기호를 써서 쓰는데, 다만 약간 좀 킹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중학교에서는 요 파트에 대한 시험을 낼 때 기호를 써서 배우게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안 써도 상관은 없다. 뭐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시고 뭐 별로다 싶으면 그냥 뭐 노가다성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기호가 뭔가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근데 뭐 초반 얘기는 뭐 기호를 쓸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1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용어 정리부터 하죠. 사건이라고 하는 거랑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사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용어일 거기 때문에 낯설진 않을 거란 말이야. 사건이라는 단어 자체도 낯선 단어 아니지만 수학적인 용어에서의 사건, 뭐 영어로는 이벤트라고도 하는데 별게 아니라 거기서 뭐라 써 있냐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래요. 뭐 여기서 뭔가 실험을 한다는 건 기껏해야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 뭐 그딴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동전 던진다. 뭐 또는 뭐가 나오죠? 당연히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뭐 혹시 이렇게 똑바로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배제하고 앞면 아니면 뒷면으로 나오게 될 거고, 주사위를 던질 때는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위에 나오는 면을 우리는 보통 주사위를 읽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부터 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그러한 행위 자체들을 그냥 사건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써봤자 별로 뭐 재미는 없지만 동전은 결과적으로 뭐다? 앞면 아니면 뒷면인데, 나 여기서 살짝 조금 더 영어 써도 될까? 혹시 동전 던질 때 앞면이나 뒷면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막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봤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앞면을 대가리, 헤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뒷면은 꼬리, 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로는 앞면 뒷면이라 할 텐데 그냥 쓸 때는 H, T 이런 표현으로 쓰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동전 3번 던졌을 때 다 앞면 나오는 거를 전 그냥 H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주실 수만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별거 없고, 주사위는요 그냥 1부터 6까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 뭐 굳이 영어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주사위는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냥 물어볼게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7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그쵸,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그냥 0이라고 말하면 될 거고, 주사위를 던질 때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치, 6 전체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별거 없죠. 그 146페이지 이그젬플 문제 2개 한번 빠르게 해결해 보시고 슬슬 넘어갑니다. 거기 이그젬플 두 번째 문제처럼 카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죠. 뭐 주사위를 던지는 거, 뭐 동전 던지는 거, 뭐 카드 뽑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예제 50번도 한번 그냥 바로 볼게요. 동전 한 개를 3번 던진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일단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동전 한 개를 3번 던진다라고 하는 말이랑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진다는 말이 같은 말로 들려요? 다른 말로 들려요? 같은 말로 들리는 게 정상이야. 어차피 경우의 수가 할 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그 동전 3개를 던지는 거나 그냥 빨간색 동전 3번 던지는 거나 어차피 경우의 수는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자는 거지.
이 파트 하다 보면은 뭔가 나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때요? 라고 이렇게 질문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같게 느껴진다면 그냥 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어쨌든 갑시다. 세 번 던진다요.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래요. 자, 그럼 나열이나 합시다.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뒷면, 앞면, 뒷면도 되고 뒷면, 뒷면, 앞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총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죠. 다만 혹시 이 3개가 다 똑같다고 보인다면 본인은 뭘 안 한 거다? 순서 고려를 안 한 거죠. 순서는 당연히 중요할 것 같아. 한 가지 동전을 3번 던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마다 다르게 나온다면 다른 게 맞다 이 말이지. 밑에 있는 유제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고 넘어갑니다. 50-2번은 근데 약간 좀 조심해야 될걸요? 답을 혹시 6가지라고만 했다면 아마 틀렸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당연히 이제 1, 2번, 2, 2번, 3, 2번, 4, 2번, 5, 2번, 6, 2번 나오는 그 6가지가 기본이고 그 와중에 4는 2, 2 조합도 되지만 1, 4 조합이랑 4, 1 조합도 추가가 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답은 8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죠? 오케이. 뭐 닮음이나 뭐 그런 거 한 거와 비하면 여기는 진짜 그냥 스르르 넘어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사건 A 또는 B 또는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or라고 난 이제 표현하도록 할 거예요. A or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4가지라.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5가지.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4랑 5를 그냥 뭐 한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9가지가 되겠다라고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도 나올 거예요. A가 일어나는 경우랑 B가 일어나는 경우 중에서 사실상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겹치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긴 할 텐데 아마 여기 문제에서는 겹치는 문제들은 딱히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연습이나 한번 해보죠. 여기 보세요. 자, 주머니가 있다요. 자, 이 주머니 안에는요 빨간 공이 3개 있고요, 파란 공 2개, 노란 공 4개 있다고 칩시다. 전체 몇 개 있죠? 9개의 공이 있는데 이 9개의 공이 일단 서로 다른 공은 아니긴 해요. 빨간 공 3개 구분 못하고 파란 공 2개 구분 못하고 노란 공 4개 구분 못한대. 자, 이 중에서 공을 2번 뽑으면 돼요. 순서대로 하나 뽑았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하나 뽑으면 그거는 손에 쥐고 있는 거고 다시 집어넣지 않는 상황이 될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빨간 공이랑 빨간 공 아니다 그냥 2번 안 뽑을게. 미안해. 자, 한 번만 뽑을게요. 자, 한 번만 뽑을 때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몇일 것 같아? 그렇겠죠?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다. 그리고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겹치는 상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뽑아보니까 걔가 막 이렇게 봤을 땐 빨강이고 이렇게 봤을 땐 파랑이고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겹치는 케이스가 없다면 그냥 뭐 제거해줄 필요 없이 더해줘서 계산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그냥 무난한 경우의 수 문제가 될 거야. 밑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를 풀기 전에 예제 51번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1부터 2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20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 중에서 한 장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오케이. 자, 3배수 거기서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리고 만약에 숫자가 커지면 그 큰 숫자를 3으로 나눈 그 몫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2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6이 될 거고 실제로 18까지 갈 수 있으니까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자,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그치, 2가지죠. 그리고 이 둘 중에서 겹치는 케이스는 다행스럽게도 없네요. 겹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만약에 21배수가 될 텐데 20까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 말이지. 겹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다행스럽게 그냥 8가지로 퉁치고 넘어가면 되시겠다. 이그젬플 문제랑 유제 1번, 2번 한번 해보고 또 넘어갈게. 자, 오케이. A랑 B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자,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갈게요. 자, 동전이가 있다요. 그리고 주사위가 있어요. 자,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로 구분할게요. 자,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전, 주사위를 동시에 그냥 한 번씩 던진대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과연 몇 가지일까? 이거 예전에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동전은 실제로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주사위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2랑 6의 합으로 보는 게 맞을까? 2랑 6의 곱으로 보는 게 맞을까? 이걸 곱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당연시하게 느껴진다면 여기를 다시 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실제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 순서상으로 나열할게요. 자, 앞면이 나오면서 1이 될 수도 있고요. 앞면이 나오면서 2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앞면이 나오면서 6이 나오는 경우의 수에다가 뒷면에 1, 뒷면에 2 하면서 어디까지? 뒷면에 6이라고 하는 여기 6개, 여기 6개를 실제로 싹 다 나열해 보니까 몇 개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오고,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얘랑 얘를 곱함으로써 나오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때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뭔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좀 이것도 막 얘기하면 되게 딥해지거든요. 이 통계론도 되게 힘들어서 한번 봐봐요. 이 둘을 곱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면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주사위가 나오는 수에 영향을 줍니까? 안 주죠. 마찬가지로 주사위가 뭐 3이 나오든 6이 나오든 4가 나오든 동전이 뭐가 나올지는 결정을 미치지 않죠. 그 말인즉슨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이 둘을 곱하는 게 당연시하다라고 이렇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 한번 해보시고 예제 갈게요. 예제 2개 있으니까 2개 한꺼번에 할게. 일단 이그젬플 문제 해보시고. 자, 52-1번은요 사실 뭐 별거는 아닌데 뭐 그래 별거 아니니까 그냥 봅시다. 자, A에서 B로 가는 길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길이 2개가 있어서 그거를 상황 그림으로 한번 또 도식화를 해봤어요. 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물어봤어. 자, 보십시오.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래? 서로 다른 4가지가 있죠.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있고? 2가지가 있죠. 이 둘은 더하는 게 맞니? 곱하는 게 맞니? 곱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A에서 B로 가면서 B에서 C로 가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4 곱하기 2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8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문제를 조금 바꿀게. 이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잘 들어봐. 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조금만 더 제한 조건을 추가해서 한 번 간 길은 다시 갈 수 없다는 제한까지 붙일게요. 그럴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한번 써봅시다. 몇 가지? 왜요? 자, 한번 같이 고민해보죠. 자, A에서 B로 가는 거 일단 몇 가지죠? 4가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길을 갔다고 칠게. 그런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건 일단 몇 가지? 2가지죠 일단은. 이 길을 갔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C에서 B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 간 길은 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몇 가지 남았으니까? 3가지 남았으니까 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다? 24가지가 된다 라고 하는 이 정도 생각까지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A, B, C, B, A인데 그냥 갔던 길을 뭐 다시 가던 간에 상관없다면은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런 한 번 간 길은 다시 갈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이 붙어있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아마 B1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난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아,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151페이지 그 유제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유제로 내야 할 문제가 아닌데. 자, 잘 들으셈. 이거는 좀 따로 정리할게요. 지금 그 유제 밑에 좀 공간이 있지? 이거는 좀 따로 적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봐봐.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경우의 수. 자, 이렇게 일단 상황은 첫 번째 상황 이렇게 할게요. 5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고요. 1,000원이래. 10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2개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 자, 이런 식의 상황에서 이 동전들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몇 가지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50원 그냥 하나만 낸다면 그냥 50원으로 지금 지불이 되는 거고, 50원 2개랑 뭐 100원 1개 쓴다면 200원으로 지금 지불을 한다. 그런 식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15가지요? 와요? 일단 자, 순수하게 생각해 봅시다. 500원이라고 하는 건 안 낼 수도 있고 한 개 낼 수도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5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정확히는 500원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일 거야. 이해되니? 100원짜리도 안 내거나 100원 내거나 200원 내거나 300원 내거나 400원 내거나 정도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50원짜리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의 몇 개? 3개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을 다 뭐 한다? 곱한다. 로 끝일까?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경우의 수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아예 안 내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쵸? 아예 안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외해 주는 게 맞아요. 아예 안 낸다는 건 그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서 이제 1을 빼줘서 계산을 하신다 라는 이런 식의 마인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나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황을 이렇게 바꾼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500원은 똑같이 2개로 할게. 근데 100원짜리를 여기서 5개로 할게요. 50원짜리는 변동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100원짜리가 5개를 쓰는 순간 뭐가 되냐면 500원이 되죠. 100원짜리 5개를 써서 500원을 내는 거나 500원짜리 1개를 써서 500원 내는 게 구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지. 위에랑은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단위가 다른 단위를 지금 오버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그 큰 단위를 싹 다 밑에 있는 단위로 환전해 주는 게 꿀팁입니다. 500원 2개죠. 일단 몇 원이죠? 이거? 1000원이죠. 1000원을 100원짜리로 환전하면 100원 몇 개 얻을 수 있으니까 10개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100원짜리를 몇 개로? 15개로 취급하고 50원짜리를 2개 취급한 다음에 16 곱하기 3에서 1을 빼준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아마 이 유형도 B1에 있을 거고 내가 나오면은 또 한번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 일단 이 정도만 한번 적어두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에 또 나오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이 너무 빈약하구만. 아 이러노 이거.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다음 예제거든요. 이것도 고1 때 그대로 배우고요. 고2 때도 그대로 배워요. 아 이거 미안해. 이거 한 개로 바꿀게요. 얘도 한 개로 바꿔서 다 바꿀게요. 50원도 오버됐는데 내가 왜 그걸 생각 안 했지? 제 얘기를. 자 일단 넘어갑니다. 152페이지로. 일단 요 예제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잘 들어봐요. 지금 이런 도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갈 수 있는 도로인데 요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으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최단거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방금 최단거리라고 했죠. 최단거리라고 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A에서부터 B로 그냥 직방으로 가기 위해선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는 생각 말고는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생각해봐. 이렇게 잘 가다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게 최단거리가? 당연히 아니겠지. 이 친구는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할 거고 5번 가야 할 거고 위쪽으로 3번 가야 한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순서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세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세는 방법이 있긴 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도전해야 할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뭐 한다? 다 센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근데 별거 없어요. 들어보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그렇지, 이거 한 가지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면 한 가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 한 가지랑 이 한 가지를 뭐 함으로써 더해줘서 두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몇 가지일 것 같아? 그냥 한 가지죠.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없으니까. 그럼 여기 몇 가지겠어? 세 가지죠. 여기 두 가지랑 여기 한 가지를 합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예, 크로스하는 지점들을 다 합해주면서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생각입니다. 여기 1이죠? 여기 몇이에요? 그렇지. 자, 쭉쭉 써볼게. 여기 1, 1, 1, 1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여기 몇이야? 3이야. 여기 얼마? 4, 여기 5, 여기 6이죠. 자, 3과 3을 합한 여기는 6일 거고요. 4랑 6을 합한 여기는 10일 거고, 6과 4 합한 거 10이고, 합해서 얼마? 20, 합해서 15, 35, 21.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몇 가지다? 50, 몇이냐 이거? 6이죠. 이런 식으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가 56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는 연습. 내가 지금 이거 되게 천천히 한 거거든. 이게 연습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거 다 작성하는데 3초도 안 걸려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일일이 세는 거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이 P라고 하는 지점을 경유를 해야 한대요. A에서 P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 사실 그러는 순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길이 생기죠. 여기랑 여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길일 겁니다.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P를 경유하려면. 맞지? 자, 일일이 세자. 불러봐요. 1, 1, 1, 1. 여기 얼마? 2,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그렇죠. 자, 일단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택하면 되거든. 이 6가지를 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로 고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자, 새롭게 시작. 1이고 1이고 1이죠. 여기 얼마? 2고요. 합해서 3이죠. 즉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까? 3가지고, 이 둘이 뭐로 이루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6이랑 3을 곱한 몇 가지다? 18가지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도 디테일한 연습을 들어갈게요. 자, 이 문제 봐봐. 다시 그릴게. 더 늘려야지. P 지점을요, 어디로 할까? 여기로 할게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바꿔서 P 지점을 지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경우 수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러는 순간 난이도가 지금 한 2배, 2.5배가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무식하게 하지 말고 생각한 다음에 하죠. 절대 P를 지날 수 없단다. P를 지나는 게 아니야,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오! 자, 좋은 말이 들렸거든요. P를 지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이 P 지점 요 사거리에 있는 요 친구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를 제외한 다음에 일일이 센다. 좋은 생각이요. 한번 세봅시다. 일단 기본을 깔아드릴게. 하나까지. 여기 얼마? 오케이.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까지.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자, 이거 길 살아있죠? 여기 얼마일까요? 4죠. 그렇지, 여기 길이 없어요. 이 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4가지로 지금 가는 게, 여기서 여기로 올라오는 건 실제로 이 길 하나밖에 없죠. 이 경우에서 그대로 밀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가나 여기서 여기로 가나 어차피 길은 똑같은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추가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실제로 길도 없기 때문에 추가할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도 몇이겠어요? 여기도 4인 게 느껴집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나 여기서 여기로 가나 어차피 이 길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얼마야? 그렇지, 합쳐질 수 있으니까 여기 9예요. 여기가 얼마겠어요 그러면? 2여기 4랑 2여기 4가 합쳐지니까 여기가 8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까지. 여기 얼마?
17 여기 얼마? 9 여기 얼마? 15 여기 얼마? 17이고 34이고 32이니까 합해서 얼마다? 66까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혹시 이걸 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한다면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P지점이 어디였냐? 여기였나? 자, 문제 다시 똑같아요. A에서 B로 최단거리 가는데 P지점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인가를 하라 그랬어요. 이건 어떨까요? 어차피 A에서 B로 가는 그 경로 수에는 P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로 구분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무조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에서 P를 거쳐 B를 가는 경우의 수로 뭐 해주는 게? 빼주는 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일단 전체 빠르게 세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하나 불러요. 2 3 4 내가 할게요. 3 4 5 6 10 15 10 20 35 15 21 35 70 56 그리고 126까지. 일단 전체 경우 수가 126까지가 되는 거 여러분들 천천히 세보시면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경우 수를 한번 따로 봅시다. 근데 세놨네요. 땡큐. 자, A에서 P로 가는 경우 수 몇 가지였죠? 6가지였고요. 자, 여기서 따로 셉시다. 하나, 둘, 셋, 여섯, 넷, 셋, 10 이렇게 6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이 60가지를 빼주신다는 걸로도 가도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126에서 60을 빼니까 얼마죠? 66까지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치? 둘 중에 편한 방법대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 저 같으면 그냥 너네 같으면 얘 1번으로 할게요. 얘를 2번으로 할게요. 자, 설문조사 합시다. 자, 1번에 마음에 드시는 분? 그래요? 2번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다들?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로밖에 못해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1번에 마음에 든다. 지워 혼자. 2번에 마음에 든다. 3번에 마음에 든다. 아니, 선택 좀 해요. 혹시 이해는 다들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둘 중에 뭐가 더 별로다라고 물어볼게요. 1번이 별로이신 분. 그럼 손 안 드신 분 둘 다 상관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오케이, 이건 믿을게요. 이런 문제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제 52-2번은 아까 했으니까 유제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쉽네요. 뭐야 이거? 8가지 나왔나요 혹시 다들? 괜찮아요? 뒤에 얘기를 하기 전에 B1으로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12번까지를 이제 해결해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만 더 rock, scissors, paper 가위바위보. 이거 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대답해봐요. 가위바위보를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2명 이상부터 할 수 있겠지. 2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 일어나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자, 한 명이 낼 수 있는 것도 한 명이 낼 수 있는 게 일단 3가지겠죠. 다른 놈이 낼 수 있는 것도 3가지일 거예요. 그럼 그 3과 3은 더하는 게 맞아요? 곱하는 게 맞아요? 서로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 곱하는 거일걸요? 실제로 주먹 가위, 주먹보에서부터 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2명이서 할 수 있는 거 총 9가지가 될 거야. 자, 봐봐. 2명이서 할 수 있는 그 9가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한 명 기준 승무패가 결정되겠죠. 한 명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일 거고? 3가지일 거고, 무승부도 3가지고, 패도 3가지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주먹 내고 상대방이 가위 내는 거랑
내가 가위 내고 상대방 보내는 거랑 내가 보내고 상대방이 주먹 내는 그 세 가지가 있을 거고, 무는 당연히 똑같은 거 내는 게 무승부, 패는 뭐 내가 지는 거 세 가지일 거니까, 이래서 가위바위보가 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우 완벽하게 확률에서 똑같으니까. 자, 그럼 2명까지는 문제 없어요. 3명부터가 문제죠. 자, 3명에서 하는 거는 일단 총 몇 가지가 될까? 옳지, 27가지죠. 3에 3승,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 중에서 승이 결정나는 거, 무승부 되는 거, 패하는 거에 마찬가지로 몇 가지로 밸런스가 잡혀있죠? 9개, 9개, 9개로 잡혀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실제로?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하죠? 3명에서 할 때 무승부라는 상황은 3명이 다 똑같은 걸 내는 것도 무승부인데, 2명이 똑같은 걸 내고 한 놈이, 아니다, 미안해, 3사람이 다 다른 걸 내는 것도 결론이 나지 않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 일단 얘는 뭐 무승부가 좀 중요한데, 무승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다 같은 건 내는 몇 가지? 3가지랑 다 다른 건 내는 게 몇 가지라고? 다 다른 걸 내는 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음, 6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게 남자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한다 쳤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라면 얘는 내가 낸 걸 제외한 2개 중에 하나를 내면 되고, 제이는 나랑 얘가 냈던 그걸 제외한 나머지 한 가지를 내면 되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승이라고 하는 거랑 패라고 하는 건 여기서 살짝 좀 애매하죠. 어떤 한 사람이 승을 할 수도 있고 2사람이 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승과 패는 거기서 그냥 합쳐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는 승이나 패 같은 것보다도 일단 무승부하는 상황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나 요 다 다른 거를 내는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한번 코멘트 해보고, 일단 비원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십시오. 채점 다 하신 분은 이거 책에 특별하게 메모할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네요. 비원 맨 마지막 페이지 펴보시면요, 이거 125페이지, 거기에 좀 메모할 공간이 있긴 있거든요. 125페이지 뭐 거기도 괜찮고요, 그 앞에 장도 괜찮고, 뭐 125페이지나 126페이지 그냥 아무데나 일단 써주세요. 네, 설명은 다 쓰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할게요. 경우의 수 문제랑 확률 문제가 다른 게 전혀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사실. 확률이나 경우의 수는 똑같고, 이 얘기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쯤 될 때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봐도 무방한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약간 나중에 이제 상식이 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빈칸 채울 수 있을걸?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중요한 생각들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숫자 2개랑 숫자 3개까지밖에 안 하냐면요, 어차피 숫자가 4개가 되던 5개가 되던 10개가 되던 간에 마인드는 똑같기 때문에 이 2가지 아이디어만 받아들인다면 응용은 그냥 무한계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기껏해 여기까지밖에 안 물어봅니다. 숫자 뭐 4개에서부터는 촌스럽기 때문에 굳이 안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수라고 가정합시다. 네, 자연수가 아닌 거는 여기서는 안 다룰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 약간의 좀 다시 영어로 가시다. 영어. 혹시 짝수랑 홀수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영어 좀 치는 사람 없냐? 그럼 내가 물어보죠. 요 even 이란 단어 뜻, 응? 짝수라고 알고 있어요? 진짜요? 오, 좋아요. 일단 얘는 명사형으로 짝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아마 부사로 해서 뭐뭐조차도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치? 네, 얘도 의미가 많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짝수는 even number라 그래요. 홀수를 odd number라 그래요.
오드는 보통 유명한 뜻이 형용사로 이상한, 괴이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와중에 홀수가 명사형으로는 오드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출발하죠. 그냥 대답해 주십시오. 짝수랑 짝수 합하면 짝이에요, 홀이에요? 당연히 짝이죠. 짝수랑 홀수 더하면 뭐예요? 홀인가요? 당연히 홀짝 더해도 홀이겠죠. 홀과 홀 더하면 뭐 됩니까? 짝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두 수를 더하는 거에선 밸런스가 꽤 괜찮네요. 짝수도 2개, 홀수도 2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곱하기에선 상황이 좀 달라질 거야. 짝수 곱하기 짝수는요? 오브 콜3 짝수. 짝 곱하기 홀은? 오케이, 짝이 이겼습니다. 홀 곱하기 짝도 당연히 짝인데 홀 곱하기 홀만 유일하게 뭐가 돼요? 홀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 두 수를 곱할 때 홀수가 되는 경우는 압도적으로 적네요. 그러면 이 문제의 주인공은 짝수일 것 같아, 홀수일 것 같아? 당연히 홀수죠. 얘가 유일하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면 너넨 요 3개를 셀래요? 뭐 나쁘지 않지. 그 3개 세는 것도 괜찮은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것만 빼도 되잖아. 그게 더 편한 생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냥 예를 들어 해보자고. 자, 주사위 2개 던집니다. 두 숫자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실제로 2개 다 뭐가 나오는 것밖에? 홀수가 나오는 것밖에 없겠죠. 3 곱하기 3이겠네. 9가지. 머릿속에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반대로 두 숫자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3개 나눈 것도 괜찮지만 전체 36가지에서 아까 구한 9가지를 뺀 27가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할 거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죠. 자, 숫자 2개는 이 정도가 될 거고 지금 이미 2개만 보더라도 곱하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짝수가 강력한 친구라고 하는 건 알겠어. 짝수가 무조건 들어가는 순간 결과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이지. 그럼 숫자가 3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숫자 3개끼리 합과 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얘는 좀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자, 3개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저것처럼 간단하지 않을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일단 말할게요. 합해서 짝수, 합해서 홀수가 되는 거는요. 홀수가 짝수에 있어야 되고요. 3개 숫자 합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3개 숫자 합해서 홀수가 되는 거는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된다. 일단 적어주시고 의미를 해석해 드릴게요. 뭔 의미냐면요. 어차피 여 A나 B나 C나 결국 각각의 짝 또는 홀, 짝 또는 홀, 짝 또는 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3개를 합한 게 짝수가 되려면 이 중에서 홀수가 짝수계, 즉 홀수가 0개거나 홀수가 2개가 되는 경우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홀수가 0개라는 얘기는 3개가 다 뭐라는 얘기죠? 짝수인 경우로 말하고 있죠. 당연히 짝수 3개 더해도 짝수 되는 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홀수가 2개라면 홀짝 같은 그런 식의 상황을 말하고 있죠. 홀수 2개 더해서 짝되고 짝 더하기 짝이니까 짝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A랑 B랑 C로 구분되어 있는 이 친구들 중에서 홀수라고 하는 친구가 짝수계 0개 또는 2개라고 얘기하면 되죠. 디테일하게 0개 혹은 2개. 그럼 당연히 3개 합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홀수계, 즉 홀수가 1개만 있거나 전부 다 3개 전부가 다 홀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자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살려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주사위 3번 던져 나온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이 A, B, C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까? 자, 첫 번째요. 이 3개 중에서 홀수가, 그러니까 3개 수의 합이 짝수란 얘기를 우린 뭐로 받아들인다? 홀수가 무슨 게 있어야 된다고? 홀수가 짝수계 있어야 된다. 짝수계란 얘기는 여기서 0개 아니면은 2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홀수가 0개인 경우. 홀수 0개인 말은 다시 말해서 싹 다 뭐인 경우? 그치, 싹 다 짝수인 경우. A랑 B랑 C가 다 싹 다 짝수인 경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죠? 다 2, 4, 6, 2, 4, 6, 2, 4, 6이 될 거니까. 그래서 3, 3, 3이니까 몇 가지? 27가지. 이렇게 있겠네요.
두 번째, 홀수가 두 개인 경우는, 자, 홀수가 두 개인 순간 자연스럽게 짝수는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A, B, C 중에서 뭐가 홀수가 되고 뭐가 짝수가 되는지를 결정할 때 사실 홀수 두 개랑 짝수 한 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짝수가 한 개. 이 A, B, C 중에서 짝수가 될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요? 그게 세 가지겠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A랑 B랑 C 중에서 어떤 너 짝수해 라고 했을 때 A가 짝수가 될 수 있고 B가 짝수가 될 수 있고 C가 짝수가 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일단 스타트를 하시고, 자, 예를 들어 A가 짝수, A 짝, B랑 C를 홀로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이제 A는 실제로 짝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2, 4, 6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B랑 C 홀이니까 1, 3, 5, 1, 3, 5라고 하는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81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27과 81을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108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긴 해요. 뭐 이해를 하신다면 당연히 좋은데 여러 문제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친절하게 적어드려야겠다. 너무 날림으로 했네. 자, 의미.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3의 의미는 뭐다? A를 짝수로 하고 B랑 C를 홀수로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3은 실제로 A가 홀수가 될 수 있는 1, 3, 5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3 곱하기 3은 B랑 C가 A가 홀이 아니죠. 미안해요. A가 짝이죠. A 짝인 2, 4, 6 B, C는 홀이니까 1, 3, 5 중에서 택하는 이런 느낌으로. 둘이 합해서 108이다. C1에 이런 문제가 보여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거고, B1에는 아마 이 정도 문제는 없어서 뭐 그렇구나. 근데 곱하기 얘기는 뭐 마무리할게요. 아까도 우리가 두 개 숫자 곱할 때 확인했듯이 결국 저 문제에서 이 상황을 결정하는 건 짝수의 존재 유무일 거야. 짝수가 한 개만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곱하면 다 뭐가 될 거니까 짝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세 개를 다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게 훨씬 유일한 상황이죠. 세 개 곱해서 홀수가 되는 상황은 모두 뭐일 때? 정확히 세 개 모두, 그치, 세 개 모두 홀수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세 개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일일이 세지 말고 전체에서 세 개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뺀다는 생각이 훨씬 더 편한 거가 되겠지. 다른 색으로 전체 경우에서 세 개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뺀다 라면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겠군요. 정리는 이 정도로만 하고, 뭐 오늘은 경우의 수 첫 시간이니까 경우의 수 진도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B1 다 고치신 분들은 센이라던가 아니면 C1 닮음 아직 하고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꾸준히 해주시면 될 겁니다. 라이브 수업은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